시흥을 대표하는 유튜브 채널 시흥TV에 오신 시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동환 기자입니다. 서성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기 좀 달라졌어요. 스튜디오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곳으로 좀 바뀌었는데 저희 뷰 자체가 이제 다르잖아요. 근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정도면 저희 시흥 최고의 뷰신이다. 뭔 신이요? 뷰신. 야, 뷰신. 네. 맞아, 이런 뷰신. 발음 뭐 오해하시는 분들 없죠. 저희는 지금 나쁜 상상 하시는 분들 네. 없을 겁니다. 아무튼 멋진 장소에서 이렇게 촬영하게 돼서 네. 저도 너무 영광입니다. 홍보 부탁받으신 거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우리 그냥 좋아서 그럼요. 와서 보니까 예. 상호는 말하지 않기로 해서 월곶에 있는 뷰신 정도. 자, 우리 이제 세 번째 이슈에 대해서 말하기로 했는데 굉장히 핫한 이슈가 또 있었어요. 이번 주에 핫한 이슈는 그 지역 안에 좀 좋지 않은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거기에 이제 반발하는 아주 핫한 이슈가 있었죠. 주길동 취재 다녀오셨죠? 맞습니다. 자원순환 특화단지. 우선 이 자원순환 특화단지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2012년부터 시에서 추진해온 사업이었고요. 이 시에 산재되어 있는 한 2, 3천여 개의 고물상이 있는데 단지를 만들어서 직접화시키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지금 주민들이 시에 대해서 이제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어요. 네, 지난 13일에 주길동 프로지오 아파트에서 주민총회가 있었고 네. 그 당시에 제가 취재를 갔었는데 네. 사실은 굉장히 놀랐어요. 좀 반대가 심하던가요? 오신 숫자는 수백 명이었고 말만 자원순환 단지 알고 보니 뭐 폐기물 처리장, 뭐 소각장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피켓을 다 만들어 오셨고 제가 정말 몇 년 만에 본 것 같아요. 주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거를. 네. 굉장히 뜨거웠어요. 이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폭발적으로 그냥 반대가 나와서 놀랐어요. 이게 2012년부터 추진되어 왔고 그런데 왜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반대가 많지? 라고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전까지는 주민들한테 이런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실행 단계에 거의 이제 접어들다 보니까 이때에 이제 부각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 실체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시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밝히지만 뭐 소각장 같은 거 없고 깨끗한 시설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뒤늦게 알았고 시가 속인 것 같고 자기네들이 몰래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알게 돼서 더 분노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원순환 특화단지를 만든다는 취지는 대의적으로 이제 2, 3천 개의 고물상을 정리하겠다라는 건데 우리 그 시의 그린벨트 안에 고물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다 불법이죠? 불법이죠. 그린벨트 이렇게 많다 보니 이런 것들을 단지를 만들어서 이 안으로 옮겨서 깨끗하게 하겠다. 이게 목적인데 깨끗하게 되면 다 들어가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나 지금 시에서 밝히고 있는 계획안으로는 한 120여 개 고물상밖에 그쪽에 입지 못한다. 10분일도 안 돼요. 네. 그런데 따져보면 최소 필지가 한 400평 정도 되고 보통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있어야 토지를 구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소규모 고물상들인데 여기서 이걸 구매할 수 있을 만한 여력도 되지 않고 이 단지 안에 큰 필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이걸 쪼개서 또 대팔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고물상을 하고 싶은 사람이 또 여기다가 분양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두 개 할 수도 있겠네요. 두 개 할 수도 있는 거죠. 집적화된 순환단지 생기고 기존에 있던 거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있고. 최악이네요. 지금 이제 SPC라고 해서 제가 영어가 약하긴 한데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맞습니다. 맞나요? 정확하네요. 스페셜 발음 퍼포스 컴퍼니. 예, 좋아요. 그래서 SPC로 해서 한다는 건데 SPC 출자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공공부문의 지분이 더 많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 지분을 갈라서 보면 우리 시에서는 43%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산업은행이 8%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컨소시엄이 44%를 특수목적 법인이라는 것은 그 목적을 이루면 해산해야 되는 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시청에 좀 문의를 하고 싶은 게 이제 SPC가 해산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소유는 다 민간으로 넘어온다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해산한 이후에는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정도이지 이후에 어떻게 어떤 이유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뭐 폐기물, 소각장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이제 좀 말씀을 하시는지 좀 이해는 안 돼요. 출발은 그렇게 하지만 이 법인이 해산하면 그 나중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왜 우리 아파트 단지 가까운 곳에 더 나쁜 시설이 더불어서 들어와야 되느냐라는 문제고 이것이 들어올 때 동의나 이해가 없었느냐 이 부분에 굉장히 분노하는 거란 말이에요. 애초부터 뭐 너무 수가 작지만 뭐 6명, 8명, 60명 간담회 할 때도 사실 반대 의견을 피력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도 뭐 90% 이상의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그 적절하게 이제 시적으로 전달이 안 됐다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백지화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지 않나요? 불가능하지 않죠. 예, 왜냐하면 지금 2012년에 착수를 했고 이제 온 단계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겠다라까지 왔고 실행 단계라는 거는 이제 국토부의 산단 승인도 받아야 하고 또 거기가 그린벨트다 보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상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 실행 단계에 들어가면 그때 이제 진짜 어려워지는 거고. 아직 근데 그 단계 안 들어갔으니까 이 백지화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렇죠. 예. 결혼하자까지 얘기된 거죠. 결혼까지. 결혼하자까지 얘기된 거고. 아직 프로포즈까지.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거죠. 저는 좀 확 왔던 게 이제 어떤 의원이 이 왜 이 위치냐 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담당자가 거기가 장기 미매매 지역이어서 주들의 고충이 있었다 이런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면 저로서는 이제 좀 궁금한 거죠. 토지주랑 어떤 얘기가 오고 갔나? 그러면 이 토지주 누구야? 이런 궁금증이. 네. 저는 거기 주민은 아닙니다. 네네. 토지주와 아마 사전에 교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추측이지만. 저희 추측이죠. 네. 아니, 저희가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 회의록에 토지주들의 고충을 반영했다. 네.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선화지라고 해가지고 선 하부에 있는 네. 땅들이라고 해서 사실 토지시장에서는 가치가 완전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수용당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죠. 누가 좀 제 땅도 고충을 좀 알아줘서 좀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네요. 땅이 있으신가 봐요. 네, 저기 우주에. 우주에, 아, 저 네네. 우주 3번지. 3번지? 네, 네네네. 3번지 땅 노른자 땅인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기로는 갈등이 있는 곳에 취재를 나가보면 100% 그 원인이 있잖아요. 그 원인이 제가 봤을 때 거의 열의 9은 소통의 부족이었어요. 결국에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렇죠.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시장 나와라, 시장 뭐 하냐 이런 좀 원망도 하시고 하는데 네네. 사실 시흥 시장으로서도 고민되는 게 이거 내가 당선되기 이전의 일인데 2012년도 당시에는 김윤식 시장이었고 네. 김윤식 시장께서 착수보고와 관련해서 보고회도 직접 하시고 뭐, 주민분들 중에서 시장 나와라, 하는 게 전 시장 나와라 이런 거 아닌가요? 지금 시장 나오라는 건가요? 전 시장은 뭐 이미 네. 나갔으니까. 풍문에 의하면 전 시장님 이제 곧 나오신다고 하니까 같이 책임지면 되겠네요. 사실은 굉장히 고충이 있을 것 같아요. 임명택 시장이 취임한 이후로 계속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터지고 있거든요. 본인이 사업을 시작한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전 때에 했었던 것들을 이어받는 건데 이게 어떻게 실행 단계에 딱 들어오다 보니까 시기상으로 그렇죠. 본인이 이걸 다 이제 해결해야 되는 입장에 와 있어요. 그래도 전국에서 이제 최연소 시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온 만큼 어떤 젊은 그 의식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하면 되겠죠. 기회라는 게 이제 사실은 주민들하고 이제서라도 좀 소통 많이 하고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습을 좀 투명하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흥시가 새로운 분들이 많이 이제 유입돼 오시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많은 갈등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훨씬 강도도 세고 민원의 수준도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평가하는데 이거는 이제 신도시가 입주를 하면서 우리가 부족한 것, 요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집단화로 움직이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민원의 양상이라 시행정부도 굉장히 난감해하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 민원으로 해서 관심을 갖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어떤 민원의 형태가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이고 같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과거에는 시에서 그냥 어떤 사업을 해도 정보 공유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암암리에 이렇게 처리되는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거죠. 이 먼저 동의받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사업을 진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갈등은 또 벌어질 수 있다. 정치권이나 행정에서는 사람이 먼저다, 시민이 먼저다 항상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 그게 아니었구나를 느끼면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겠죠. 기존에 하셨던 행정가들, 기존에 하셨던 정치가들이 예전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서 내가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네. 지금은 안 되는 시대라고 꿈 깨야죠. 꿈깨야지. 꿈 깨. 예,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자, 우리 오늘 자원순환 특화단지 관련해서 말씀 나눴는데 지금 이 문제 하나가 앞으로의 미래의 시행을 또 결정질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많이 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많이 지금 분노하고 계시겠지만 구독 버튼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8월 30일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나요? 자주 만나야죠. 너무 자주 만나는데. 우리 집에서 잘래요? 아, 싫어.